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왔는데, 미국 주식은 아니고 오늘은 미국 상장 ETF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ETF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미국 상장된 중국 ETF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아마 요즘에 뭐 뉴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계속 들으실 거예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나오고, 뭐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도 물론 있겠지만 중국이 지금 최근에 너무 잘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최근에 딥시크라던가, 그리고 로봇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ETF 그리고 중국 시장, 사실 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좀 많이 좀 생기셨는데, 근데 또 갑자기 중국이 좋다 그래가지고 중국까지 또 가가지고 중국의 어떤 종목들도 공부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또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ETF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네, 일단 중국 시장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중국이 내부적으로 부양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에 중국이 그동안에 좀 많이 위축이 돼 왔었고, 그리고 소비라던가,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망가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런 망가져 있는 중국의 내부적인 분위기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내놨었고, 그리고 올해 한 3월 양회에서도 이제 기존에 내놨던 부양책의 3배에 달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부양책을 이번에 양회에서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대규모의 어떤 자금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높고요.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망가져 있는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국면에서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실제로 미국이 아니고 중국의 이 주가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좋아요.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흐름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좀 반등하고 있는, 돌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에서 가져온 요 그래프인데, 이거는 중국 그 상위 지수의 어떤 ETF에 얼만큼의 순유입이 들어왔는지, 네,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좀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ETF로 순유입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회색깔이 순유입 규모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그리고 누적 규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치솟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좀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ETF를 통해서 많은 자금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용 잔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 잔액이 늘어나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높아지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지만, 또 너무 낮은 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또 관심을 못 받고 있고, 이 신용이라는 거는 어쨌든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할 정도로 매력적인 어떤 시장, 그리고 매력적인 어떤 종목들이 있다, 기업들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바닥에서 기고 있으면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활성화되고 있는 어떤 이 증권시장의 흐름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항생 H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이 이렇게 자금이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그 항생 H지수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내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홍콩의 1월 방문객이 474만 명
을 이번에 기록을 했는데 팬데믹이 있었던 기간 이후로 월별 신기록을 수립을 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본토 관광객 수도 지금 전년 대비 25%나 증가해서 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월별 신기록을 좀 세우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내수 자체가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엔 딥시크죠. 중국이 내놓은 딥시크라는 이 AI로 인해서 거의 뭐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뭐 엔비디아가 뭐 10% 넘게 급락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아무튼 중국의 기업들이 딥시크와 AI 협업을 하는 게 뭐 열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딥시크를 막 경계하고 있고 중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딥시크랑 협업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령을 내렸어요. 우리나라도 산업부에서 이제 딥시크 쓰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근데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딥시크 쓰지 말라 금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기업들은 딥시크를 탑재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례 없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 최근에는 비아디가 자율주행을 이제 저가 전기차에도 자율주행을 탑재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도 좀 뭐 테슬라가 막 6% 급락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이 비아디가 자율주행을 탑재시키고 AI를 탑재시키는 이런 것들이 딥시크를 기반으로 이제 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도 이제 딥시크를 탑재를 시킬 거고, 이 비아디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체 8곳, 그리고 금융회사 9곳, 국영통신기업 3곳, 뭐 스마트폰 제조사, 뭐 이런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딥시크를 AI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소스다 보니까 대부분이 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긴 하죠. 그리고 뭐 알리바바라던가 화웨이, 텐센트, 바이두 이런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딥시크의 최신 AI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비즈니스 통합 규모라던가 산업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전례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딥시크를 통해서 AI를 빠르게 탑재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 뭐 알리바바라던가 이런 빅테크 기업이 아니죠. 중국의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성장 속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골드만삭스 쪽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골드만삭스의 어떤 트레이더가 얘기를 한 걸로 보면은 글로벌 주식시장은 M7에서 이제 중국 로봇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AI에 대한 투자 기회가 이제 인프라에서 애플리케이션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로봇 요거 것들을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로봇 섹터가 미국 기술주의 한계를 투자 지평이 M7 그리고 중국 로봇 섹터 등 미국의 기술주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로봇 주식 포트폴리오가 39%나 급등을 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의 로봇 주식 포트폴리오는 같은 기간 동안에 3%밖에 못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로봇 기업들이 훨씬 더 강하게 빠르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AI, 중국의 로봇, AI가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한 로봇 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좀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로봇 산업이 어떤 기술력이 어마어마해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연설을 했었는데, 그 연설에서 로봇 이제 뭐 피지컬 AI 발표하고 막 이러면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좀 의미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로봇 기업들을 이제 쫙 뒤에다가 로봇 기업들을 쫙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진열을 해놨거든요. 딱 그게 보여줬는데, 거기에 로봇 기업들이 한 20개 정도 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로봇 기업들이 한 절반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가 평가를 하기에 기술력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이만큼 중국
많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비교를 많이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한국이 없었다는 거, 한국 기업이 없었다는 거. 그나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나 있었는데 그건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 기업이 없었고 중국 기업은 그만큼 많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의 현재 기술력 그리고 뭐 산업별로 이런 좀 성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또 워낙에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규모의 어떤 강한 견제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많죠. 그러면서 중국이 이런 견제를 받게 되고 관세가 부과되고 막 이렇다 보면은 중국도 같이 뭐 경기가 좀 다시 좀 다운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우려는 조금 오히려 덜어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다 이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다 좀 발빠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들 그리고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놓는 그런 강력한 정책이 있어도 거기에 맞게 더 강한 부양책을 내놓는다던가 이런 대응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거는 하나은행에서 그 하나증권이 좀 정리한 그런 그 중국 정부의 예상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인데, 트럼프가 주요 대중 정책을 이렇게 냈을 때 중국 정부는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를 좀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내수 시장 그리고 그 미국이 뭘 하든 간에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부양책 이런 것들을 쓰는 거를 가져갈 걸로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내수 그리고 중국의 어떤 기업들을 더 키워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좀 이런 지원을 좀 아끼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에 또 많이 빠져 있었고 많이 밀려 있었고, 그래서 그 밀려 있는 기업들, 밀려 있는 어떤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는 측면에서의 어떤 모멘텀을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ETF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 대표적으로 3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MSCI 중국 iShares ETF, 티커명이 MCHI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SI 중국 인터넷 크레인쉐어즈 ETF, 티커명은 KWEB입니다. 그리고 중국 대형주 iShares ETF인 FXI, 이것도 가지고 왔는데 3개 정도 있고요. 제일 시가총액이 큰 거는 요 KWEB가 아니라 FXI입니다. 중국 대형주 iShares ETF가 시가총액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KWEB고 Kweb이죠. 그리고 MCHI 이렇게 요 순으로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도 시가총액 순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뭐 배당도 나름 줘요. 네, 배당도 나름 주고 있는 그런 ETF들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개별 ETF를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스파이더 ETF, 스파이더 그 S&P 500 ETF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미국이고 얘네는 중국이에요. 중국의 ETF들 흐름인데 제가 많이 망가져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망가져 있었던 만큼 바닥에서 거의 기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돌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의 어떤 이격을 줄이는 차원에서의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 있겠죠. 대부분 다 흐름들은 비슷비슷하고 제일 어떤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높은 거는 이제 그 CSI 중국 인터넷 크레인쉐어즈 ETF랑 그리고 그 MSCI 중국 iShares ETF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A주랑 H주 비교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중국에는 A주랑 H주라고 해가지고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주식시장을 살짝 그냥 가볍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A주랑 그 ETF 중에서도 A주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뭐 혹은 뭐 H주가 있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갈려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A주는 상하이랑 선전증권거래소 에 상장돼 있는 그리고 거기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주는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주 그러니까 그 중국이
공산당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유롭게 이 중국의 주식을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홍콩을 통해서 주식을 거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구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A주는 중국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고 H주는 홍콩 달러로 거래를 하고요. 투자 가능 대상이 A주가 중국의 본토 투자자, 일부 외국인만 가능하고 H주는 홍콩이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가격 차이는 일반적으로 H주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A주가 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이 주식들이 조금 더 프리미엄을 가져갑니다. 가격 프리미엄을. 근데 그 이유는 일단은 본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조금 자금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격이 H주보다 A주가 더 높은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A주 대비해서는 좀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가 똑같은 주식 A주로도 상장이 돼 있고 H주로도 상장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같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되는 거래소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좀 차이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주식인데 같은 기업인데 A주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되고 H주에서는 조금 더 싸게 거래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프리미엄의 차이를 활용을 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A주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데 약간 코인이랑 좀 비슷하죠. 네, 코인도 약간 뭐 김치 프리미엄 이래가지고 그 프리미엄 이용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그런 차익 거래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지금은 좀 많이 제한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H주보다 A주가 더 비싼데 프리미엄을 더 가져가는데 가끔 가다가 H주가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런 프리미엄을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뭐 중국 시장에 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아시겠죠? 네, 그리고 유동성은 A주가 더 높고, 그리고 H주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낮고, 대표 기업이 뭐 구이저우 마오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류 기업입니다. 주류 기업인데 이건 A주에만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에요. 즉 상하이 거래소에만 상장이 돼 있고 홍콩에는 상장이 안 돼 있고요. 그 핑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이 A주에도 있고 그 H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도 그 상장이 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어서 같은 이제 기업인데 뒤에 보면 SS라고 써 있고 여기는 HK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거래소에 뭐 동시 상장돼 있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약간 코인처럼 뭐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업비트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가격은 다르게 거래가 되고 약간 이런 것들, 그 통화도 다르게 이제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처럼 그 안에서 나타나는 프리미엄의 차이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 그 ETF 거래할 때 ETF에 포함되어 있는 보유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보유 종목들 안에서 A주인지 H주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중국 아이셰어즈 ETF MCHI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대형주 H주랑 A주를 포함 다 해가지고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다양한 섹터의 기업들을 편입을 해놨습니다. 순보수 비율은 0.59%로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중국 ETF들이 대부분 그 보수 비율이 조금 높아가지고 그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순보수 비율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순보수 비율을 좀 주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 종목,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 그리고 메이탄, 그리고 그 샤오미, 판더더 뭐 이런 기업들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라던가 좀 다양하게 소비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포함을 시키고 있고 기술주들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가 K웹이라는 이제 ETF인데 K웹 같은 경우에는 순보수 비율이 0.7%로 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핀더더, 메이투안 이런 미국에 상장된 인터넷이랑 기술 기업들 중심으로 좀 포함을 시키고 있어서 조금 더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는 기술력에 조금 더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K웹이라는 ETF가 더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2배 레버리지짜리 ETF도 있는데 C웹입니다. C웹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서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리스크는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유 종목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FXI, 시가총액 제일 큰 ETF였었죠. 마찬가지로 순보수 비율 0.74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얘는 조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대형주 쪽에 많이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어떤 ETF고요. 금융이나 석유가스 이런 기술 통신 섹터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이 돼 있습니다. 자산의 그 최소 90%를 기초물 지수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안에서 뭐 하나만 조금 골라본다라고 하면은 MCHI가 저는 가장 좀 매력도 높다. 왜냐하면 보수 비율도 일단 적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장 작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뭐 비아디라던가 직룡닷컴, 뭐 핀더더 이런 종목들 대부분 기술주들도 많이 담고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K웹 이라고 좀 봅니다. 요거는 순보수 비율이 조금 높아가지고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MCHI 그리고 그 다음에 K웹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이두나 이런 종목들도 좀 포함을 하고 있어가지고 K웹도 나름의 뭐 강점이 있고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K웹 그리고 좀 내수 부양책이나 소비재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종합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MCHI 뭐 이런 ETF를 좀 선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 ETF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련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